연세대도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 근데 어떻게 반수를 결정하게 된 거야? 사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뒤에 아른거리고 막 이래. 아까랑 엄청 재밌게 즐긴 거 같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새로운 멘토로 만나 뵙게 된 김현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시 100%로 서울대에 입학한 그 스토리와 공부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혜랑이라고 합니다. 입학할 때는 정시 인문계열로 입학을 해서 이번 학기에 새로 언어학과에 진입했어요. 근데 언니 지금 학교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데 네, 일단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문 화랑초등학교, 정말 명문인 학교예요. 중학교는 대원국제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에 가다가 이제 반수를 해서 이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면은 언니가 수시 영장으로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야? 수시를 한 장도 안 썼고 이제 수시를 안 썼다고 하면 논술까지 포함해서 단 한 장도 쓰지 않았고 현역 때, 반수 때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 그 당시에? 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어느 정도 하는 분위기긴 했는데 제 친구들은 나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는 거야. 막 혜랑아 너는 그래 무조건 수능만 봐도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서울대는 너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1년 내내 친구들 고마워 너네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반응이 좀 영 좋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학교가 수시 위주다 보니까 내가 정시만 쓴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진짜 이런 수시 영장을 쓰고 정시로만 대학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서울대 합격은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잖아. 공부를 계속 잘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땠어?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었어. 왜냐면 내가 남들이나 내 등수에 잘 신경 안 썼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근데 나도 그랬어.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책을 막 하루에 이만큼씩 쌓아놓고 읽고 나도. 막 뭐 하나 배워도 난 무조건 이거 100%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 알아야 돼. 어디 가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꿀리기가 싫어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도록 무조건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 막 학원도 나는 되게 많이 다녔는데 다 내가 보내달라고 해서 갔어. 엄마 얘는 어디 다닌다는데 나도 갈래. 또 나중에는 한 중학생쯤 되니까 나 잘난 맛에 사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솔직하다. 너무 흑역사인데. 국제중과 특목고에 입학하게 된 각각의 이유가 있어? 사실 국제중은 흔하진 않잖아, 주변에서 가는 사람이. 국제중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몰랐거든? 내가 원래는 악기 다루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예중을 준비했었단 말이야? 준비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6학년 때 슬럼프가 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연습을 너무 안 해갔는지 레슨쌤이 하루는 혜랑아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아 저 1등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러면은 악기로 성공하는 것보다 공부로 성공하는 길이 조금 더 넓을 것 같다. 그럼 혜랑아 너무 힘들어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어때?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아 네 이러고 이제 악기를 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이제 허무하고 목표 의식도 없고 해서 힘들어하던 차에 엄마가 그때 너 만약에 대원외고 가면 강아지 키우게 해줄게 이렇게 나를 꼬드기신 거야. 왜냐면 내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했는데 엄마는 내가 우울해하니까 목표를 심어주려고 그러다가 그럼 대원외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같은 재단에 국제중학교가 있다. 그래서 난 저기 가야겠다. 바로 이제 준비해서 지원을 했었어. 강아지는 못 참지. 강아지는 못 참지. 이거 못 참아. 이제 국제중에 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육과정도 일반중이랑 조금씩 다르고 주변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다 열정맨에다가 내가 봤을 때 너무 대단한 친구들인 거야. 근데 나는 그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나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특목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다. 그래서 민사고를 갈까 하면서 민사고 준비를 하다가 3학년 올라갔는데 첫 영어 시험에서 1등이 운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외고를 가자. 강아지를 키우자 해가지고 갔어. 근데 강아지는 못 키워. 연세대도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 근데 어떻게 반수를 결정하게 된 거야? 사실 갔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사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그니까 언니 인스타 보면은 아까랑 엄청 재밌게 즐긴 것 같아. 그 응원가 들으면 막 귀에 아른거리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반수를 결정을 한 게 한 5월 말쯤? 그 전까지는 반수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그 가장 컸던 이유는 엄마가 당시에 많이 아프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엄마한테 엄마 속썩이면서 엄마 나 수시 안 쓸 거야. 나 정시로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말해놨는데 막상 못 간 상태로 엄마가 아프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엄마한테 서울대 합격증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딴 거는 이제 엄마가 내가 주말마다 집에만 오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이러니까 엄마가 너 우울증 혹시 아니면 무기력증?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거의 인생의 반을 학창시절 내내 나는 서울대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가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이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이뤄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학교에서 내가 약간 떵떵거리면서 소리쳐놓은 것도 있고, 나를 싫어했던 친구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나는 못 간 게 또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 그치? 맞아. 나의 자존심 이게. 문제. 오. 그래서 내가 이제 빠른인 만큼 그냥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반수를 하기로 했었어. 그럼 이제 언니가 원하던 서울대 언어학과에 지금은 진학을 한 상태잖아. 그럼 이제 만족을 해? 현역 때 정시로 서울대 썼을 때도 무조건 인문계열 이렇게 썼었어. 들어와서 이제 이 전공, 저 전공 많이 탐색을 했는데 언어학과가 너무너무 끌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뿌듯한 상태고, 이제 이번 학기에 진입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마음만은 새내기. 되게 설레. 또 양심 있으신가요? 이제 언어학과라고 하면 좀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통 밖에 나가서 언어학과다라고 하면 어떤 언어 배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특정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찾기도 하고, 언어의 역사를 공부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음성학이라든지 언어가 내 목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 정말 언어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야. 신기하다. 외고라면 보통 수시를 많이 쓰잖아. 언니는 어떻게, 언제부터 정시에 올인하게 된 거야? 주로 수시로 다 가고, 애초에 대원외고를 진학을 한다는 건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그치. 얘기지. 나는 2학년 2학기 때 세 학기 내신이 모두 나온 다음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결심을 하게 됐어. 그 전까지는 막 엄청 성실한 건 아니었지만 서울대 지원 가능한 내신을 유지를 해놓고 학교에서 남들 다 하는 거, 뭐 토클, 토플, AP, 그리고 중국어 HSK 자격증 다 따놓고 경시대에 있으면 신경 써서 보고 프로그램 이것저것 참여하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한번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까 이게 스펙이 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한테 주는 약간 그런 거였던 거야.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했는데, 나의 멘티로 지정되었던 학생이 학생 내 반 담임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잘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를 다 참아가면서 힘들게 학교 다닐 바에 그냥 마이웨이로 가자.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시만 쓰기로 결심을 했었어. 근데 언니가 수시를 안 썼잖아. 그래도 특목고의 장점을 체감해? 정시 공부하는데 약간 특목고의 수업이 도움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많은 특목고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수업의 질이 엄청 높다고 생각을 잘 안 하긴 해, 우리끼리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학교 수업을 안 들어봤으니까 뭐 특목고나 일반고 사이 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목고만의 장점을 누린 게 있다면 그냥 친구들 분위기 정도? 그리고 또 몇몇 과목에서 도움을 받긴 받았어. 고3이 되니까 수능 위주로 수업해주신 선생님들 수업을 좀 얌체같이 그것만 골라 들었었어. 그때는 도움을 받았던 거. 분위기는 진짜 좋았겠다. 다 같이 공부하는 그치. 다 같이 열심히. 분위기에 도움도 받아야지.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혹시 수시 영장 타이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추천을 안 하고 싶어. 근데 나 같은 이유가 있는 친구라면 난 무조건 추천해.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객기 부리고 싶어요가 아니더라도 내가 수시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롭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러면은 왜 수시는 좀 길게 가잖아. 맞춰서 써야 되고, 그래, 성적으로 맞아. 계속 상담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 계속 불려다니고 이러니까 길게 가는데, 그런 걸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내 정신 건강도 챙기고 싶다 하면 추천을 하고 싶어. 또 이제 자기 공부 스타일이 내가 내신에 한 번 몰빵하는 거에 맞냐, 아니면 1년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에 맞냐,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알 거 아니야? 근데 정시 스타일이 훨씬 더 맞는 친구들은 수시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 단 이제 논술은 썼으면 좋겠다. 마음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치. 추천을 안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언니는 좀 쿨하다고 했잖아, 내가. 언니가 보기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정시에 잘 맞을 것 같아? 그치. 성격상으로도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은 정시 올인을 추천하지 않아. 당장 수시, 내신만 이렇게 챙길 때도 많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맞아. 많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루의 모든 걸 몰빵할 수 없을 거야. 그게 더 안 좋을 거야.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감정을 좀 컨트롤을 잘하는 편인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거나 성격적인 거 말고도 이제 공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는 성실이잖아. 무조건 암기, 모든 걸 꼼꼼히 공부 이랬는데 수시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수능도 잘 보긴 한다? 근데 내가 수시를 공부할 때 내가 그만큼 성실하지가 못했다. 내가 이미 많은 내신을 놓쳤다. 근데 내가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읽는 속도가 좀 빠르다.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 공부는 해놔서 수학 공부 어느 정도 해놨고 영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 기준 한 3등급 정도? 그러니까 고1, 고2 때 3등급 정도의 실력이 나오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정시로 올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는 고3 때 금방 올릴 수가 있거든. 그럼 언니가 생각하는 정시의 장점은 뭐야? 정시만 썼을 때 장점은 일단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 특히 특목고는 그런 게 좀 더 많단 말이야. 영어 원서 읽고 있고 전공어 배우고 이런 과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안 들을 수가 있어. 선생님들께 약간 죄송하지만 필요 없는 과목을 아예 쳐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랑 좀 갈등이 있거나 심적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여가면서 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공부 스타일이 수능이랑 잘 맞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양쪽에 내 노력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맞는 쪽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럼 반대로 정시 100%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제 단점은 좀 명확히 보이지. 수능은 멘탈 싸움인데 내가 정시만 쓴다고 하면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모의고사가 쭉 잘 나왔다가 수능날 이렇게 망해서 저기 어디 못 들어본 대학을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날 더 걱정해주면 나도 막 마음이 같이 불안해지고. 수능은 진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수능만 준비하면 그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야. 나도 좀 쿨한 편이라고 이제 현진이가 날 봐줬지만 당연히 안 불안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이제 내가 애써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항상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인식을 안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고3 여름에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었어. 이제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 나 본 것 같아. 해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후회 없게 공부해라. 이게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너 지금 열심히 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있어.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내가 거기다 또 뭐라고 했었냐면 스스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다고 믿으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성공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어라.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지금 집중을 하냐 안 하냐는 모든 게 다 내 선택이잖아. 내가 나중에 그 선택에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된다. 나중에 너가 후회 안 하게 선택하면서 살아라. 약간 이런 말을 나한테 했고 명언이다, 명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받아 적으세요. 약간 풀어주는 타면서 또 잡는 거지. 너 맘대로 해? 후회만 안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과 식으로. 당근을 동시에. 약간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해라. 근데 내가 그게 막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정시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한 게 뭐겠어.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또 나를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지, 정신적으로. 왜냐면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자. 약간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안을 가지지 말자. 약간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 마인드 컨트롤이 무조건 중요한 거네, 정시는. 정말. 반수할 때 서울대 떨어졌으면 또 도전했을 것 같아? 난 아니. 왜냐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엄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으니까 약간 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과목별 공부법, 언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언니 현역대랑 반수 때 수능 점수 한번 공개해 줄 수 있어? 사실